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채널이 점점 예능 채널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영상이 조금 네. 걱정이 돼요. 저희 사실 앞에 영상 녹화된지 모르고 막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리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막 너무 리얼하게 나와. 난 눈침침해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어쨌든 자 오늘은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문제 풀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팁 네. 정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일단 그러면 소은쌤은 의사소통 풀면서 뭘 느끼셨죠? 저는 이제 저희 10분 정도 풀었었잖아요. 네. 많이는 못 풀었지만 정답률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적용을 시켜왔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의사소통 문제에도 표가 나오고 약간 자료 해석처럼 계산이 살짝 필요하거나 이런 독해가 필요한 문제. 그렇죠. 저는 그런 그렇죠. 거 골라서 풀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골라서 풀었어요. 네. 그랬더니 영리한 거죠. 그랬더니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정답률이 거의 제로에 불과합니다.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쌤은 이제 그 어떤 것에서 좀 사고가 있으셨을까요? 저는요. 음. 진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마지막에 와 이거 환율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분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대로 풀었어요. 순서대로 푸는데 어디에서 막혔느냐면은 그래프를 딱 보다 보니까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표를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다 보니까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아 이건 넘어가야 되겠다 넘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끝난 거죠. 네. 근데 뒤에 보니까 환율 문제 있고 GDP 문제 있고 기회비용 문제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적절히 고르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조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경우 있어요. 시험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시험지 검수 시간을 주는 시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왜냐면 네, 네. 오타가 있거나 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고 파본이 생기면 중간에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일단 문제 없는 검수 한번 하세요라고 쭉 훑어보는 이런 시간이 생겨요. 맞아요. 그때 문제 주제들을 보시거나 내가 좀 익숙한 문제형이 어디 있는지 그 배치 상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뒤쪽에 시험 문제가 있구나 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는 어느 정도의 주제가 좀 익숙하다 이걸 골라보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저도 네. 의사소통 그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지문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철학 지문이다. 네.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이제 용어가 어렵다라거나 또는 낯선 철학자가 나온다라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읽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딱 읽기가 싫어지죠. 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아까 영상 보시면 그 저희 지난 영상 보시면 이거 지문이 너무 길어서 못 풀겠다 넘기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읽기 싫어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네. 익숙해지면 좋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넘겨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못했어요. 수리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전으로 갔을 때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리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익숙한 영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인데 정말 낯선 지문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셀룰라이트 몇 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넘겨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수리는 못 넘겼을까요?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런 생각조차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문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생기고 이걸 약간 요령껏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계획까지 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본보기로 그냥 보여주셨다고 생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포장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학생이 영상이 나가면서 점점 이미지가 약간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자꾸 막 안경도 벗어야 되고 막 문제 다 틀리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제가 다음번에는 정말 지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우리 편집자분한테 제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네.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지 쇄신 때문에 그러죠. 그럼요. 일단 저희 계속 가야 되는데 일단 문제 네. 풀 때 이제 그거 첫 번째 그 파본 검사 시간에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또는 난이도나 익숙한 문제에 대한 배치 상태를 확인해 두시는 것.
네.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마지막에 뒤에 문제를 볼 걸 이런 생각을 안 하시려면 그걸 진짜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상태를 보실 때 그거 있죠. 제가 항상 이제 ABC군이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설명회 때나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NCS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하죠. 얼마큼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신속과 정확도라는 두 가지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본인의 상대적인 A군, B군, C군의 분리를 한번 해두셔야 돼요. 신속과 정확이 다 잡혀있는 나의 A군 문제 유형들, 그리고 신속은 안 되지만 정확도는 확보할 수 있는 B군 문제 유형들, 그리고 둘 다 안 되는, 안 하는 게 나은 C군 문제 유형까지 분리를 해두셔야만 그때 배치 상태를 갖고 C군이 어디 있다, A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네. 학생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만약에 50문제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5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으신가 봐요. 진짜 있어요? 네. 그래요? 진짜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계산에서도 실수를 하고 읽기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편인 거죠. 오늘도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느냐면은 50문제를 다 풀고 15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40문제를 풀고 40문제를 다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풀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풀자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신속과 정확 중에서는 첫 번째로 갖출 것은 정확도라고 항상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조급함이 생기니까 이게 자꾸 막 속도 빨라지고 의미가 없는 속도에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실컷 풀고 실컷 틀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A, B, C군으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요. 저는 빨리 푸는데 네. 많이 틀려요. 신속하면 정확도가 없는 건 그냥 안 푸는 게 나은 C로 빼야죠. 아니면 그 문제는 쉽게 느꼈는데 틀리고 있다는 것은 오답의 근거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사실 문제가 쉬운 건데 내가 틀리고 있는 이유가 뭐 단순한 계산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문장 해석할 때 약간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오답 근거치를 파악하시면 그걸 잡는 순간 이제 신속하면서 해결이 되는 A군이 될 수 있죠. 문제 포인트를, 오답의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아마 반복된 실수 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문제풀이가 속도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답이 나왔을 때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50개 풀고 15개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30개만 풀고 30개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좋죠.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답 감점제가 있는 시험도 간혹 있잖아요. 네네. 그럼 틀린 문제만큼 감점 받는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을 쓰고 감점이고 최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2분을 썼는데 틀려서 감점이다. 감점 받기 위한 2분을 열심히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최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 해보시면 정확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진짜로. 진짜 많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A, B, C를 분리하시는 것, 그리고 문제에 대한 배치 상태를 가지고 풀 문제를 빨리 선별하시는 것, 네. 그리고 다 풀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만 갖고 정확도만 생각하면서 한 70% 정도의 정답률만 내셔도 일단은 괜찮은 편이에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수리는 70% 정도면 진짜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의사소통은 어때요? 의사소통은 그렇진 않아요. 의사소통은 거의 90%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 저는 망했네요. 망한 거죠, 당연히. 저 꽤 잘했다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의사소통은 선생님도 저번에 우리 의사소통 풀었을 때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안 주지 않다는가요? 네, 조금 더 짧게 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짧게 드리는 거고 오히려 수리 능력보다 시간을 더 적게 주잖아요. 네. 근데 지문은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는 읽고 계산까지 해야 되지만 이건 읽기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는 읽고 풀어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되죠. 그럼 계산하는 시간과 읽는 시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은 읽는 시간만 있는 거죠. 읽는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읽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건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막 속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혀 쓸모없습니다. 전혀 쓸모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푸시느냐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의사소통에서 문제 대응력이라고 하거든요.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문제풀이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네, 네,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를 보면서 풀 수 있는데 이게 다는 안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보도자료가 쓸데없이 긴 것들. 또는 비문학 지문이 세트 문제가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모순되는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접되는 덩어리들이 있어서 이거는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면 숫자, 한글, 영어 중에서 쌤은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숫자요. 네.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게 자료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조건을 먼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 바깥에 있는 조건을 보라고 그러는데 눈은 표로 가요. 그렇죠. 우리는 숫자나 영어를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봅니다. 그냥 한글보다. 그래서 보기에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 특히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숫자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 숫자가 한 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문장만 읽으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영어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신경 쓰게 되실 것이 조급함이에요. 맞아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요. 네. 그때 또 신경 쓰이게 되는 것이 옆 사람과 뒷 사람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예요. 문제풀이하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옆 사람이 이거 넘기는 소리 때문에 문제를 못 풀겠더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조급함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쫓겨날 것 같아요. 저는 중얼중얼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근데 그거 진짜 민폐인가?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근데 그 이제 옆 사람의 문제풀이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나의 페이스를 찾아보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평소에 공부하실 때에도요. 급하게 보다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남 페이스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좀 신경 써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저는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처음에 NCS 공부를 시작하면 수리가 발목을 잡지만 마지막에는 의사소통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10문제인데 20분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50문제 60분 나오는데 20분을 썼어요. 네. 10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이미 뒤에 건 그럼 거의 이제 이미 이제 그러고 수리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못 건드려요. 그렇죠. 말린 거죠. 네, 말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보통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다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격선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의사소통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요, 저는 문제 해결부터 풀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을 풀다 보면 시험을 보면서 독해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자꾸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때 의사소통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더 독해력이 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차도 있을 수는 있죠. 개인 차도 있고. 네, 그건. 그래서 그냥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 이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 같이 이렇게 헛된 시간 안 보내시도록 저희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또는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리뷰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똑똑해 보일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또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